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24회차 결과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4억 7천만 원이 이월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회차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구매도 많이 하실 텐데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이번 25회차의 경우는 무조건 1등이 나오는 회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분석을 해서 최종 픽 선택을 해왔고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께 제 최종 픽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일단 25회차 최종 픽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멤버십 관련 영상을 주중에 업로드 드렸는데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전체 공개 영상은 지속적으로 업로드 예정이고 멤버십 분들 전용 혜택만 가족 등급 하나로 합쳐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족 등급으로만 가입을 할 수가 있고 친구나 친척 등급이셨던 분들은 가족 등급으로 변경을 하시면 되고 가족 등급이셨던 분들은 그대로 저희 골 때리는 TV 채널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규로 가족 등급 분들만 들어올 수 있는 밴드방도 만들어 놓고 가오픈을 해 놨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가입 신청을 해주시는 상황에서 꼭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밴드 가입 신청하실 때 꼭 유튜브 아이디와 동일하게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이름을 다르게 해서 신청을 하셔서 일일이 답변을 드리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축구 토토 승무패 25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뭐 해야죠? 그렇죠. 좋아요 누르셔야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브랜드포드 대 노팅엄. 자, 브랜드포드는 지난 첼시와의 경기에서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0대 2로 승리를 기록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고 노팅엄 역시 브라이턴을 상대로 홈에서 3대 1로 승리를 하면서 대이변을 보여줬습니다. 양팀 모두 상승세를 탔다라는 점과 맞대결 전적이 2연속 무승부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브랜드포 쪽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2대2 무승부 당시에는 노팅엄이 홈이었고 원정팀이 브랜드포였음에도 브랜드포가 1대2로 승리를 하는 그림이었으나 후반 막판 브랜드포의 은베우모 선수가 교체 아웃되면서 투입된 수비수 잔카 선수가 경기 끝나기 직전 후반 로즈타임에 자책골을 기록하면서 극적인 무승부가 나왔던 경기였다라는 점과 이번 시즌 브랜드포의 최다 득점자인 이반 토니 선수가 출전하지도 않았었다라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경기의 경우는 브랜드포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브랜드포가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도 있지만 노팅엄의 경우가 원정에서 이번 시즌 워낙 쓰레기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노팅엄의 승리까지는 보기 힘들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맞대결 당시 노팅엄의 선발 수비 자원으로 출전했던 네코 윌리엄스 선수와 스콧 맥케니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낭 로디와 조 워럴 선수가 출전을 할 텐데 아무래도 왼쪽 수비가 불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반대로 브랜드포의 우측 측면 공격수는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 중인 은베우모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브랜드포가 약점을 공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기 브랜드포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2번 경기 브라이턴 대 울버햄튼. 브라이턴은 지난 노팅엄과의 경기에서 전반 초반부터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뭔가 불길한 징조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역시나 브라이턴의 파스칼 그로스 선수의 자책골과 후반 종료 직전 또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경기 점유율 75%를 가져가면서 더 많은 슈팅을 때렸음에도 재수가 더럽게 없었던 경기였습니다. 반면에 울버햄튼의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공격에서의 마무리가 좋지 못해서 골이 더럽게 안 나오는 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2대 0으로 승리를 했죠. 하지만 첫 번째 골 크리스탈 팰리스의 자책골이었고 두 번째 골 역시 경기 종료 직전 페널티킥을 성공시킨 골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울버햄튼의 이번 시즌 득점력은 그지 같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다라고 보이고 울버햄튼의 경우 헤딩골 같은 경우도 이번 시즌 한 골밖에 없을 정도로 세트피스, 뽀록, 헤딩골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번 시즌 울버햄튼의 경우 원정에서 단 2승밖에 없는 상황에 득점은 줄어들고 실점은 늘어나는 원정 기록을 가지고 있지만 브라이턴은 홈에서 실점이 거의 2분의 1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브라이턴 사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노팅엄 대 브라이턴 경기 분석을 할 때도 무승부 이변을 바쳤었던 이유가
브라이턴이 점유율은 항상 많이 가져가고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경기를 주도하지만 골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애무만 하다가 끝날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브라이턴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3번 경기 엘체 대 라요. 자, 라리가 꼴찌 엘체와 지난 경기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승리를 기록한 라요의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경기는 라요가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63%나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기본적인 경기력으로는 저 역시 라요의 승리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 RC 셀타 대 엘체 경기 분석 내용 말씀드릴 때 엘체가 현재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5연패를 기록 중이다. 아무리 꼴찌 엘체지만 무승부 나올 가능성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잘 버티다가 후반 90분에 극장 헤딩골을 먹히면서 1대 0으로 아쉽게 패배를 기록을 했었죠. 엘체 골키퍼의 선방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맞대결 전적에서도 엘체가 라요에 비해 우세했었기 때문에 무승부를 받쳐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엘체의 승까지 보지 않는 건 사실상 엘체가 남은 경기들에서 잔류할 수 있는 확률은 없다라고 보고 지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등권 탈출 동기부여적인 측면은 고려하고 싶지가 않고 주축 수비 자원인 페드로 비가스와 팔라시오스 선수, 주축 미드필더인 마스카렐 선수까지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엘체의 승리 이변까지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맞대결 상성상 우세한 엘체가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6연패를 기록 중이라는 패턴적인 측면으로 무승부를 받쳐서 엘체의 무합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4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알메리아. 자, 지난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지로나에 4대 2로 패배를 하면서 이변을 기록하긴 했지만 이번 경기의 경우는 레알 마드리드의 홈 경기라는 점과 알메리아가 원정에서는 이번 시즌 단 1승을 기록을 했는데 그 경기가 바로 전 경기였죠. 헤타페 원정에서 1대 2로 승리를 기록을 했는데 사실상 헤타페의 주전 수비 자원인 제네다 쿠낭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인 우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4회차에 패배를 하면서 이변을 기록한 레알 마드리드와 24회차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변을 기록한 알메리아라는 비슷한 면이 있지만 경기 내용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이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 승리를 선택하는 게 합당하다라고 판단이 되죠. 또한 알메리아의 주전 수비 자원인 바비치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 공격 자원들을 상대로 개털릴 텐데 더욱더 개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는 훈련장에서 벤제마 선수가 훈련하는 모습을 확인했기 때문에 벤제마 선수도 복귀할 것으로 보여서 홈에서 알메리아를 상대로 무난하게 대승을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승을 예상하는 건 기본적으로 최근 5번의 홈 맞대결 전적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알메리아를 상대로 최소 2점 차 이상으로 승리를 했었기 때문이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변 없이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7번 경기 본머스 대 리즈. 자, 우선 양 팀의 경우는 굉장히 승패로 갈릴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지난 회차에서 리즈 대 레스터 시티 무승부 선택을 했다가 아무래도 강등권 팀끼리의 싸움인데 승패가 갈리겠지 생각해서 구매 전에 승패로 변경을 해서 커뮤니티 글로 공유를 드렸었는데 1대1 무승부가 나왔었죠. 이 경기 또한 그렇게 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라고 보지만 리즈 대 레스터 시티 역습 대 역습의 경기가 무승부가 나왔고 본머스 대 리즈 역습 대 역습의 경기가 2연속으로 무승부가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 팀의 남은 경기 일정들을 볼 때 본머스도 리즈 니네는 이겨야 된다라는 마인드, 리즈 역시 본머스 니네는 이겨야 잔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승패로 갈릴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리즈의 경우는 주전 공격 자원인 로드리고 선수가 부상 복귀 이후에 상태가 좀 삐리해졌다라는 점과 시니스텔라 선수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다라는 점 그리고 원정 경기라는 점 반면 본머스는 최근 공격적으로 필립 빌링, 타베르니에, 솔랑케 같은 자원들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홈팀 본머스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8번 경기 풀럼 대 맨시티. 자, 이 경기는 많은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4대 1로 대승을 기록한 맨시티라는 점과 그 승리로 인해서 1위 아스날과의 현재 승점 차이 단 2점 차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승점 3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아스날이 다음 주 수요일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승점 3점을 맨시티가 확보한다면 1위 탈환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풀럼을 상대로 힘을 뺄 것 같지도 않고 지난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금발머리를 찰랑거리며
우리의 마음을 빼앗았던 홀란드 선수가 이번 시즌 29경기 동안 33골을 기록 중으로 역사를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대기록 작성에도 동기부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맨시티의 중원을 담당하고 있는 데브라이너 선수가 근육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어서 혹시나 무승부로 부러지지 않을까 상상을 해봤지만 맞대결 전적 상성상 10전 10승으로 맨시티가 워낙 압도적이라는 점과 풀럼의 공격진들 해리 윌슨, 윌리안, 미트로비치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거의 뭐 가두리 양식장처럼 몰아놓고 맨시티가 패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까지 이변을 보기에는 구매 금액이 오바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풀럼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0번 경기 뉴캐슬 대 사우스햄튼. 자, 뉴캐슬은 토트넘을 6대1, 에버튼 원정에 가서 1대4 승리를 기록을 하면서 연이은 대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캐슬의 조엘린턴, 제이콥 머피, 칼럼 윌슨 선수는 두 경기 연속으로 골을 기록하면서 공격에서의 확실한 마무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홈 경기를 치른다는 이점과 챔스권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사우스햄튼의 경우 리그 꼴찌로 강등권 탈출에 대한 동기부여가 굉장히 세겠지만 강팀인 뉴캐슬도 챔스 동기부여가 있다라는 점과 뉴캐슬은 생 막시맹 선수만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사우스햄튼은 주전 수비 자원인 로맹 페라우, 살리수, 벨라코찹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하고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바로 워드 프라우스 선수가 질병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하다라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축 자원들의 결장이 많은 리그 꼴찌 사우스햄튼이 아무리 강등권 탈출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근 득점력이 폭발하고 있는 뉴캐슬을 상대로 원정에 가서 이변 결과를 낸다라는 건 상상이 가질 않습니다. 저는 뉴캐슬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11번 경기 비아레알 대 아시셀타. 자, 우선 비아레알은 주중 에스파뇰을 상대로 홈에서 4대2 승리를 기록을 했고 무려 31개의 슈팅을 기록하면서 비아레알이 홈에서 확실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사실상 에스파뇰에 두 골을 실점을 했지만 이 부분을 좀 이 경기에 대입해서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 게 최근 알실셀타의 공격에서의 마무리 능력이 너무나도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바로 전 경기에서 알실셀타가 홈에서 엘체를 상대로 좋은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긴 했지만 상대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 35실점을 내주고 있는 엘체였다라는 점과 조세 바이두 선수의 극장 슬라이딩 맞바골로 간신히 꾸역승을 했다라는 점을 볼 때 비아레알 원정에서 알시셀타가 승리할 거란 생각은 들지가 않습니다. 이변이라면 무승부 정도겠지만 어쨌든 알시셀타가 이제 남은 경기들에 대한 동기부여가 그렇게 크지 않은 반면에 비아레알의 경우는 리그 5위로 챔스권을 노려볼 동기부여가 있고 또한 6위 베티스의 추격을 따돌려야 된다라는 점에서 비아레알이 홈에서 승리를 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에티엔 카푸에 선수의 최근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최근 6경기 동안 승무패에 관계없이 모든 경기에서 득점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최근 득점이 안 터지고 있는 알시셀타를 상대로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아레알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12번 경기 리버풀 대 토트넘. 자, 리버풀이 토트넘보다 주중 경기를 하루 먼저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리버풀이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점과 기본적으로 주 기본적으로 최근 토트넘이 보여준 경기력은 개쓰레기 같았죠. 덕분에 스텔리니 임시 감독도 잘리면서 라이언 메이슨 감독 대행이 지휘봉을 맡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주중에 토트넘이 맨유와의 경기에서 2대2 무승부 결과를 보여주면서 토트넘이 이 개쓰레기 같은 토트넘이 맨유랑 비긴다고 하면서 프로토 맨유 승가셨던 분들 아침에 눈물 많이 흘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맨유와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수비적으로는 역시나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다. 개판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격적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살아나면서 득점은 터지고 있지만 수비가 개선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리버풀 홈에서 뭔가 이변을 만들어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부상자도 없는 리버풀이기 때문에 토트넘은 리버풀의 살라나 디아즈, 누네즈 같은 스피드 빠른 자원들에게 탈탈 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리버풀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25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모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하셔서 골드되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